근데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박스 오피스 1위 하는 영화가 미드웨이 해전을 그린 영화 미드웨이가 지금 대흥행을 하고 있죠. 곧 오겠네 한국에도. 한국에도 올 겁니다. 올 겁니다. 이게 엄청나게 뭐 블랙버스터죠. 영화 뭐 끝내주고 뭐 이런 또 건데. 뭐 폭탄 시점으로 보여주고 그러겠지 뭐. 그렇죠. 이 미드웨이 해전이 사실은 이제 태평양 전쟁의 그 향방을 가른 아주 굉장히 중요한 해전이죠. 중요한 해전이죠. 이게 언제냐면 태평양 전쟁이 시작된 거는 그 진주만 기습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함을 태평양 함대의 전함 중에서 한 50% 정도가 그날 날아가 버려요. 그날 공습으로. 그리고 죽은 사람이 한 2,000명 되고 부상자가 한 1,000명 정도 되고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상 초유의 일이었죠. 자기 본토가 공격당한 게. 그렇지. 그래서 반전에 이제 카드들을 이제 만지작거리기 시작합니다. 미국이. 뭐 원더보이즈 떨어뜨린 거. 그 전에, 그 전에 핵이 최고지.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태평양 쪽에서 미국의 해군 전력과 그다음에 일본의 해군 전력의 균형이 깨져버렸어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사실은 전함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전함이 뭐 하루 이틀 만에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 동안 이제 버텨야 되는 거죠. 버텨야 되는데 이 승기를 잡은 해전이 미드웨이 해전이에요. 미드웨이가 태평양 가운데에 있는 섬이에요. 이 지역을 미국은 이제 요새화 시키고 이제 지키고 있었고 일본은 여기를 이제 한 번 더 쳐서 데미지를 더 주려고 그랬구나. 미국이 이제 데미지를 이제 주려고 했죠. 그런데 3.1 전쟁이거든요. 이게 3.1 전투거든요. 3.1 전투인데 여기서 불리한 여건을 불구하고 불리한 전력을 불구하고 미국이 이겨버려요. 이겨버려서 태평양 전쟁에 이제 판도를 바꾸고 그 다음에 이어졌던 게 뭐냐면은 일본의 본토 공격. 그 도쿄 대공습을 준비를 하죠. 미드웨이 해전에서 이기면서 그러면서 항공모함에다가 전투기를 띄워서 말하자면 본토를 한번 먹었었잖아요. 자기 미국 애들이 한 방 맞았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많이 이제 위축이 돼 있고 이제 사기가 저하됐으니까 한 방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일본 대공습인데 항공모함을 발진시켜 가지고 그럼 항공모함을 발진시켜갖고 미국까지 본토까지 가려 그러면 가까워야 되잖아요. 그렇지, 가까워야지. 그러니까 미드웨이에서 일본 군도를 격퇴시킨 다음에 출전시켜가지고 띄웠어요. 지점을 확보한 다음에 이제 띄웠구나. 띄웠는데 이게 그 유명한 그 갈대 여행 그러니까 연료를 갈대밖에 못 실어줘. 왜? 돌아오는 걸 못 실어. 왜냐면 무거워서. 폭탄이 무거웠어. 폭탄을 잔뜩 실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돌리틀 특공대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해상 폭격기가 아니라 육상 폭격기를 실어. 왜냐하면 폭탄을 더 많이 실어야 되니까. 얘를 발진시켜. 그래가지고 도쿄 위에서 공습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다시 항모로 돌아오는 태평양 쪽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중국으로 가버려. 중국으로. 중국에 가서 중국의 남부 지역으로 이제 불시착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생존해서 이제 살아남는 이런 영화도 나왔었어요 예전에. 진짜. 네, 진주만 같은데 그런 영화가 이 장면이 나오거든요. 돌리틀 특공대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다 살았나? 사는 사람도 있고 죽은 사람도 있고, 있어. 비행기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연료 거기가 못 간 사람도 있고 뭐 사로잡힌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되죠. 그래서 미국 놈도 대단한 놈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목숨 던지면서 도쿄 대공습을 해요. 그러니까 대공습을 하니까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도 뭐냐면 자기 본토를 처음 공격을 당해본 거예요. 그렇지. 몽고한테도 당해보질 않았잖아요. 전에. 우리는 항상 당해봐가지고. 근데 걔는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데미지 별로 없는데 얘네들은 천황이 있는 데잖아요. 천황은 인간이 아니었잖아. 천황 황궁 위로 전투기들이 날아다니면서 폭탄을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얘네들이 충격을 엄청나게 받았죠.
사실은 리틀보이 원자탄으로 끝났지만 이때 얘네는 전의를 굉장히 많이 상실한 거예요. 본토 공습 대공습 받았을 때부터. 그러면서 육군하고 얘네들이 해군이랑 아사리판이었거든. 육군 중심이었었어요. 미국 얘네들은. 왜냐하면 우리나라를 진격을 해서 만주에서 전쟁을 했기 때문에 육군 병력이 굉장히 셌다고 사실은. 서로 주도권 군 내에서 주도권 싸움이 해군이랑 있었는데 해군은 뭐하고 앉아 있어가지고 얘네 공습 올 때까지 못 막았냐 그래서 해군한테 굉장히 찐빠를 준다고. 그러면서 해군이 공습을 막으라고? 왜냐면은 항공모함을 띄워가지고 얘네들이 그러니까. 공격을 한 거니까 육군이 항공- 막을 수는 없잖아. 해군이 가가지고 그걸 막았었어야지. 육군이 아니 공군이 막아야지. 근데 얘네들이 그 당시만 해도 공군이랑 해군이 같이 붙어 있는 거였어. 따로 떨어지지 편제가 않고, 따로 편제가. 되지 않고. 예. 그럼 해군이 공군이 해군이 센 거지. 그러니까 육군하고 어. 해군하고 기본적으로 말하자면 트러블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했었죠. 그거에 단초가 된 게 이제 미드웨이 해전이거든요. 그 미드웨이 해전을 통해서 일본군은 항공모함 4대가 날아가 버려요. 4척이 날아가 버리고 미국은 한 척 정도 날아가고 하여튼 이거를 통해서 뭐 영화적으로 보면은 뭐, 재밌겠네. 재밌어요. 쫄리다가 역전하는 역전하는 거니까 한 방 맞고 다시 어. 반격해가지고 이제 일본 개패듯이 패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왜 주목을 해야 되냐면은 아직 영화를 못 봤기 때문에 저도 뉴스로만 들었었는데 여기에 그 일본 군들이 난징 대학살하는 장면이 나온대요. 남경 대학살. 난징 대학살. 난징 대학살. 만명 쳤나 목을? 중국 사람 그렇죠. 그 당시 그러니까 몇백 명이. 하루 얘기거든요. 이 얘기는. 하루. 그러니까 하루에. 상해에 주둔해 갖고 있었잖아요. 상해에 주둔해고 있었는데 상해에서 중일 전쟁이 벌어지면서 이제 남경에 중국 정부가 있었기 때문에 남경 탈환하러 들어가는 거죠. 남경을 버리고 이제 중경까지 도망가죠. 장개석이. 근데 이제 저지선이 워낙 두꺼웠기 때문에 일본 군들도 많이 죽었죠 그때. 탈환하고 나니까 이제 사륙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그 당일날만 수만 명이 죽어요. 민간인들이 죽죠. 그러니까 일본도를 꺼내서 목을 치고 그렇지. 난사하고 강간하고 온갖 참혹한 짓을 다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중국한테 치욕의 역사가 된 게 반항 한번 못 해보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냥 목을 내밀었잖아. 다 도망가 버렸으니까. 군대가 다 도망가 버렸으니까. 아니 그래도 짱돌 한번 못 야 던지고. 우리나라는 진짜 장난 아니야. 걔 찢어 죽였어 진짜. 그러니까 그때가 뭐가 씌이는 거야 그게 순간적으로 공포 분위기에 씌어가지고 물론 이제 일본 애들도 이때 막 미친 개처럼 막 돌아다닐 때니까 막 신나게 죽였겠지. 근데 그 장면이 굉장히 적나라하게 나오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 예. 만약에 표현한다면. 근데 사실은 미드웨이 해전 예전에 영화들이 몇 개 있었거든요. 뭐 돌아 뭐 이런 영화도 있었고. 나 그거 들은 것 같다. 예, 미드웨이 그러니까 돌아는 그 진주만 얘기인 거고. 그다음 그 잠자는 사자를 건드렸다 유명한 그 일본의 제독이 이제 끝나는 엔딩 장면에서 나오는. 그 엔딩이 끝나는. 그다음에 미드웨이 해전은 1967년인가요? 영화가 됐었던 얘기 다시 리메이크한 거거든요. 이게. 원래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당시에는 영화적 완성도도 좀 떨어지고 흥행이 좀 안 됐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어찌됐든 이 영화가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난징 대학살 같은 일본군의 좀 잔인한 장면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역사가 보여지는. 일본의 근현대사. 민낯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전투하면서 잔혹행위가 있는 거는 미국도 그러려니 해요. 아니면 전투하다 그럴 수 있으니까 일본이 막 끝까지 버티고 막 이런 것들 뭐 잔인하게 이제 미군을 죽이고 이런 것들은 사실 뭐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민간인들을 대학살한 거는 이거는 독일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이런 그 민간인들에 대한 학살 이런 것들을 굉장히 미국은 혐오하거든요. 민간인 학살. 그래서 지금 묘하게 돌아가는 게 뭐냐면 미국 내에서 반일 정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미약하게나마 지금 불매운동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 야 유니클로야 똥꼬 찢어지겠다. 여기 또 불명운동. 유니클로 또 걸리는 거 아니야 여기서. 유니클로 뉴욕점 또 예. 가겐 세일 하기 시작하게. 예. 그리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이어질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일본의 난징 대학살 같은 그런 숨기고 싶은 역사. 지금도 지금 일본은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어요. 난징 대학살은 역사에 근거가 없다. 사람 숫자가 그 정도 아니다. 죽은 사람, 민간인 죽은 사람 그런 거 아니다. 일본인이 조직적으로 한 거 아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똑같아. 뭐냐면은 위안부 문제 똑같아. 우리가 정부가 개입한 거 없다. 숫자가 정확하지가 않다. 그 다음에 충분한 대가를 줬다. 뭐 이런 얘기들이 똑같아. 근데 난징 대학살 얘기는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일본 내에서 굉장히 반일 어떤 움직임들이 지금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영화를 좀 주목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앞서서 얘기한 그런 로비하고도 좀 연관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좀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건 뭐냐면 지금은 미드웨이 해전을 우리나라가 뭐 우리나라 정부 민간이든 뭐 CJ든 예를 들어서 의도하고 만든 건 아니에요. 그냥 하다 보니까 미국의 어떤 그런 헐리우드 상업주의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진 건데 저는 일본을 좀 벤치마크화 해야 된다고 봐요. 일본을 이기려고 그러면 결국에는 일본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미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여론을 움직인다고. 그러니까 미국의 뭘 무서워하냐? 미국의 대통령을 무서워하고 미국의 의회를 무서워하는 건데 그들은 뭘 무서워하냐? 미국 여론을 무서워하는 거라고. 여론에 의해서 바뀔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론을 만들려고 그러면 뭐냐면 언론, 문화 이런 것들을 장악하는 거죠.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 뭐냐? 학교에서 하는 거예요. 대학에서. 장학금 주고 일본학 학과를 만들고 일본학 교수들을 키워서 그들을 방송에도 내보내고 학생들도 키우고 글도 쓰게 하고 언론에 기고도 하게 하면서 친일 프레임을 자꾸 만들어가는 거죠. 자기네 스피커를 도처에 깔아놓는다.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기려고 그러면 이거 해야 돼. 이거. 그럼 거기에 대항해서 우리 친한 파들을 만들어내고 또 이런 역사적으로 왜곡되어 있는 문제들이 있으면은 우리나라가 백날 가갖고 떠들고 뭐 소녀상 이런 것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나라에서 해보면 뭐합니까? 우리나라 다 알고 있는데 미국을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미드웨이 해전 같은 경우에도 정말 안 그런 척하면서 우리 상업 영화다 얘기하면서 뭐 CJ 같은 애들이 좀 움직여져가지고 이런 영화를 만드는 거지 기획해주고. 영화 기생충에서 그렇죠. 독도는 우리 땅. 독도는 우리 땅. 예, 그 제시카가 외우는 거 있어. 그걸 제시카가 외워요. 사기칠 때 그 컨셉을. 제시카 외동딸 일리노이 시카고 과선배는 김치 먹고는 이사촌. 그게 비디오 클립이 막 조회수가 올라오고 그러니까 독도는 원곡에 대해서 관심이 올라가고 원곡 뭐니? 그러니까 원곡도 우리나라가 또 댓글로 뭐 해주지 않습니까? 우리 또 잘하잖아 그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거가 흥행이 되면은 CNN에서도 그렇고 막 BBC에서도 그렇고 막 얘기를 해. 이게 뭐냐 이게 이런 현상이. 그래서 원곡을 또 풀어서 얘기를 해줘. 독도는 우리 땅. 그러면 또 역사적 배경을 또 얘기를 해야 되고. 독도는 우리 땅 얘기를 해줘. 독도는 왜 그러면 이 노래가 그러면 한국 사람들 다 아는 얘기냐? 그러면 이런 얘기들을 해준다고. 그러네. 그럼 일본 나쁜 애들이네.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마치 우리가 그때 반도체 얘기했을 때 게이머들이 그래 미친놈 왜 이거 가격 올라갔어? PC 게임이 왜 이거 부품 올라갔어? 따지고 보니까 일본 애들이 이렇게 했대. 일본 나쁜 놈. 이거는 다 자발적으로 우리의 의도랑 상관없이 생긴 거거든. 우연히 생긴 거지. 우연히 생긴 거거든. 근데 저는 정말 뭐 1조든 2조든 돈을 좀 야, 영화 망해 그러다가. 아니 파운데이션을. 파운데이션. 그래 영화는 하지 마. 파운데이션을 좀 만들어가지고 그래 기금을 만들어. 그런 사람들을 키우고 그런 사람들이 결국엔 영화 제작자한테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서 제2, 제3의 미드웨이와 예전 같은 것들이 좀 나와가지고 우리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일본이 부당하게 우리나라를 깎아내리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한 거를 하는 거잖아요. 대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려고 그러면 제2, 제3의 미드웨이 해전 같은 것들이 의도돼서 민간 사이드에서 문화적으로 특히 미국 땅에서 여론들을 움직이는 그런 일들을 해줘야지 한일 전쟁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이죠. 한일 간에 이길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게 지금 문화가 세련돼져서 그게 외국에 녹아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잖아. 외교적으로. 그거 당할 수가 없거든. 그렇지. 뭐 아무리 가가지고 한국 뭐 음식 맛있어요, 비빔밥 좋아요, 그런 거 소용없어. 진짜로 뭐 영화에서 딱 나와가지고
먹지 대장어 같은 거 들어가 봐라. 먹지 말래서 다 처먹어. 막 못 먹어서 안달이나.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이제 굳이 유리한 거는 지금 우린 BTS가 있단 말이죠. 지금 BTS가 지금 영화 기생충도 지금 미국에서 그러니까 기생충도 좋고 하니까 이런 기세를 몰아서 문화적인 것 그리고 또 BTS가 또 걔네가 약간 정치적 발언들을 할 때가 있어요. 또 뭐 유엔 연설도 하고 그러는데 노골적으로는 하지 않는데 뮤직비디오에 살짝 녹여주고 이런 부분들 특히나 또 이번에도 문제가 됐지만 얘네가 자꾸 이렇게 응원할 때 일본 그 우길 승천기 그런 거 자꾸 쓴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유럽의 유럽의 패션으로 녹였어요. 그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미국 그 서양에서도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유럽 축구하는데 나치기 들고 나오는 거라고. 그럼. 이거 미친 거지, 야. 그런 게 어딨어. 박노자 선생님 말 맞다나. 그거는 그냥 무리를 일으켰다가 아니라 감옥 가는 일. 그러니까 독일에서 그렇게. 이런 것도 솔직히 보면은 이런 친일파들 같은 애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견뎌내는 걸 수도 있다고. 이런 상식적인 것도. 그러니까 우리도 친한파들을 만들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이 이런 스피커들을 깔아놓는 방식들, 그 재단을 만들고 그런 노력들을 뭐 지금 당장에는 안 보이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이제 투자를 해서, 왜냐면 그게 이제 강국으로 가는 길이니까. 맞아요. 그런 것들을 해서 가다 보면은 뛰어넘는다. 그런 게 저는 지금 말씀하셔서 딱 떠오른 게 야구야, 대표적인 게. 야구가 김어준 씨가 너무 섭섭한데, 김어준 씨 축구밖에 모르는 것 같은데, 저희가 요번에 프리미어 그 야구라는 걸 했었어. 이제 세계에서 제일 야구 잘하는 애들 12국만 모아가지고 한판 붙는 거야. 근데 우리가 대만한테 예선에서 졌다고. 근데 뭐 이게 뭐 야구하다 보면 질 수도 있죠. 이게 아니라 축구로 따지면은 우리가 어디 동남아 약체한테 지는 것 같은 느낌인 거야, 원래가. 그 얘기가 뭐냐면 대만이 못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 야구는 진짜 팩트인데 일본 야구예요. 일본에서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 코치 그리고 일본의 어떤 그런 고교 야구서부터 진행되는 그런 메커니즘을 그대로 가져왔어, 우리가. 동대문 야구. 걔는 고시엔 리그가 있고 우린 황금사자기 막 그런 게 있는 거야. 그래서 육성에 왔고 일본의 그런 아주 스몰 베이스볼 그 막 데이터베이스 막 번트 되고 그런 점수 따기용 자질구레한 그런 야구들을 일본에서 그대로 배워왔어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그런 걸 벤치마킹하면서 끼워넣은 게 뭐냐면 약간 메이저리그 스타일을 거기다 가미로 메이저리그 스타일을 가면서 또 하는 거 보면 좀 이상한 거야. 미국 스타일도 아니고 일본 스타일도 아니고 어중뛰게 하는데 스프릿은 일본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막 밥 먹을 때 줄 서서 먹고 그러잖아. 프로야구도 그렇고 외박하면 박찬호고 나발이고 없어. 얘기하고 가야 돼. 막 그냥 돌아다니면 혼나. 그런 걸로 지금 보면은 저희가 야구 진짜 잘하거든. 그러니까 일본한테 강한 거는 인정해야 돼. 얘네가 강하니까 우리가 그걸 잘 보고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하면은 성과를 내더라고. 그치. 솔직히 말해서 이런 얘기하면 또 내가 친일파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일본이 문화 선진국일 때가 있었어요. 80년대 그럴 때. 그럼요. 일본 엑스제팬 막 이런 거 막 난리도 아니었다고. 엄청 우리나라가 백판 사다가 그지? 몰래 듣고. 거 봐. 우리 테이프 안전지대 뭐. 안전지대 그럼 막 장난 아니야. 길기나 기니. 뭐 롤라장 가면 뭐 그 노래만 들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식으로 수입이 안 되니까 그랬지. 그게 막 싹쓸이를 한다고 세계를. 우리는 그때 잘 몰랐지. 그리고 일본의 드라마 같은 것도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다고. 그래 맞아요. 자, 지금 뭐라고? 우리가 완전히 휘어잡았잖아. 우리 못 쫓아온다 이제. 재미없어서 못 보죠. 일본 거 못 봐요. 외국에서도. 특히 음악은 정말 수준 낮아가지고 못 듣겠어요. 그렇지. 일본 거를 리메이크하면 우리가 해주잖아. 대박 나. 이게 우리가 힘이 생겼다니까, 이 문화적으로. 그러니까 일본은 못 쫓아와요 이제 진짜로. 그러니까요. 우리가 올라섰어. 올드보이 같은 거 일본 원작. 그렇지. 설국열차 같은 거. 일본 원작을 갖다가 우리가 영화해가지고 이 편집술이 엄청나요. 우리가 이걸 잘 그 리크레이트 하는 거야 또.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굉장히 세련돼졌어. 그리고 저번에도 우리끼리 얘기했지만 우리 방송에도 있지만 그런 문화적인 영향이 문화에만 국한된 게 아니었다는 거지.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받침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럼요. 이게
일본 놀러 가보시면 아시잖아요. 옛날에는 놀러 가면 밥 못 먹었다 잘 비싸서. 요새 다이다이야. 한국에서 먹는 거랑 비슷해. 그냥 쭉쭉 먹어도 돼 가서. 비슷비슷하다. 그렇죠. 집 가격도 그렇고 엄청 비싸. 우리나라도 비싸고 일본도 비싸.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인 차이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열심히 살았더니 다 쫓아가 버린 거야. 문화는 완전히 앞섰고. 그러니까 이거 이제 남은 거잖아. 이런 로비 같은 거. 그렇죠. 이런 거 신경 쓰면 우리 금세 쫓아가. 우리 잘한다, 로비. 미국의 여론을 바꾸는 일들, 그렇지. 이런 일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이건 이제 우리나라 정치하고도 또 연관이 돼 있는데요. 우리나라 미안합니다 보수 쪽에 계신 분들은 미국에서 무슨 얘기 나오면 그거 굉장히 금과 옥조 같이 얘기하죠. 그죠? 그렇지. 미국의 쩔쩔매지. 무슨 뭐 국책 연구소인, 그러니까. 뭐 전략 연구소인, 다 일본 거지. 이런 바에 의하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라고 하면 그게 마치 이제 금과 옥조 같이 이제 맞아. 미국 거는 되게 쳐주지. 얘기를 한단 말이죠.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들을 친한파로 만들어가지고 얘기를 해야죠. 그래. 뭐에 맞게? 네. 아니, 국익에 맞게. 요새는 얘기가 분위기가 나와야 이제 돼요. 예전에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시아 하면은 미국에서도 아시아 하면 일본이야 무조건 영순위.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중국이야. 일본이 그냥 맨 앞에 있다고. 우리 한국은 다 아시겠지만 북한을 알아요. 북한 무서우니까. 그래서 양키들은 그런 겁이 많거든. 우리 한국 사람들 보면 태권도 다 하는 줄 알잖아. 애들이 막 우리 고등학교 애들 가고 그러면 태권도 하는 줄 알고 잘 안 덤벼. 그래서 그냥 붙으면 다 이길 텐데. 그러니까 이 문화적으로 우리가 앞서가고 그러면서 요새 이제 막 아이덴티티가 정체성이 올라가고 있다 우리나라가. 이럴 때 이런 걸 놓치지 말고 이제 정치적으로도 올라타야지. 올라타야 돼요. 올라타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그림들이 그려지지. 음. 우리가 로비 같은 거 뭐 티가 안 나서 그렇지 88 올림픽이랑 이런 거 진짜 일본에서 각혈했어. 진짜 치사해서. 우리가 다 뺏어 먹었다 그냥. 아프리카에도 표 그냥 다 쓸어오고 2002년 월드컵도 우리가 한 거 일본이 가져간 거 같지? 일본이 다 해놨었어. 그거 2002년 단독이야 일본. 근데 우리가 들어가가지고 분탕질 한 거야. 같이 했잖아. 우리 로비 해. 할 줄 안다고 우리도. 그러니까 이제 쫄지 말고 우리도 그 정도의 국력이 생겼단 말이지. 일본은 이길 수 있어요. 충분히. 일본 정도는. 일본 정도 이길 수 있으니까 제끼자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난. 네. 지금 얘기 들어보면 더 자신이 생겨요. 네. 이 정도라면. 네. 그래서 뭐 유석춘보단 세련되게 키울 수 있을 것 같아. 야 이거보단 좋게 나오지. 이거 뭐냐 이게. 창피하게. 미국에서도 또 그 연구비와 장학금에 목말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있겠지. 미국도. 그리고 우리는 이런 야비한 짓을 안 해도 되잖아. 안 해도 돼. 우리는 이런 문화 식으로는 안 하지. 강국으로서, 그럼. 우리는 코스모폴리타니즘에 그렇지. 입각해서 세계 공포주의야. 우리 우리는. 자금 받고 연구하면 더 걔도 좋고 윈윈 할 수 있다고. 이건 유석춘은 루즈잖아. 얘는. 누군가를 혐오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거 말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것만 가르쳐 주면 되잖아. 큰 스케일을 그럼. 가지고 정말 작지만 강한 나라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지금 발휘하고 있는데 미국 여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문화적 움직임, 그 다음에 로비, 정치권의 로비, 그 다음에 학계 이것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재의 양성. 미국 사람이죠. 미국 사람의 어떤 친한 한국과 가까운 어떤 사람들을 키워내는 노력들, 그렇지. 이런 것들을 정말 다시 한번 세밀하게 아주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실행해 나간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10년만 하면 돼. 그렇죠. 10년만 하면 10년 금세야. 10년만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의 아시아에서 넘버원 됩니다. 이것만 하면. 이제 우리 환갑잔치 할 때쯤이면 우리 넘버원이 되겠구나. 재단 만들어서 나도 하면 거기나 됩니다. 들어가면 되겠다. 열심히 살아가지고 그 재단에 들어가야지. 다 잡았습니다. 이제 다 잡았고 요거 남았네. 요거. 미국의 여론 만들기. 아니, 이것만 잘하면 됩니다. 지금도 뭐 솔직히 말해서 외교 잘하잖아. 외교 지금 이제 하는 거 보자고. 이제 보면서 우리가 이제 민간 쪽도 이런 인프라를 좀 구축을 해서
진정한 강국으로 네. 나갈 수 있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진짜로 많이 올라갔어 정말. 우리 음악 차트 같은 거 이제 있다고. K-팝 차트도 존재하고 BTS 같은 애들이 뭐 BTS로 빵 터진 게 아니야 이게. 우리가 잠펀치 많이 날렸다고. 많이 날렸죠. 그래서 뭐 그 전에 막 빅뱅도 있고 막 이렇게 들락날락한 애들이 많아 언저리에서. 얘는 훅 들어가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점점 한국에 대해서 안다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크리에이티브하고 그리고 이게 대륙의 기지를 받은 데서 아시아의 역사를 이렇게 보여줘야지 섬나라 같은 데서 쪽팔리게 아유 됐어 이제 그만해. 그리고 영국 같이 좀 미국이 일본이 좀 그런 대국의 이미지가 아니라 아이씨. 폐쇄적이에요. 이게 나쁜 놈들이야 얘네. 굉장히 국수적이고 폐쇄적이고 얘네는 비제한적이고. 아니 스스로 아시아에 대한 좀 그런 생각이 없잖아 얘네가. 아시아에 대한 애착이 없어 일본은. 일본은 기본적으로 탈아 입구예요. 음. 뭐냐면 아시아를 벗어나서 탈출해서 입구야. 구라파. 유럽으로 들어간다는 유럽으로. 이게 19세기 때부터 이 얘기를 했었어.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 할 때부터.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아시아 사람이랑 레벨로가 틀리다고 생각한 거야. 생긴 것만 아시아인이지. 그러니까. 생활 수준이 아니라 유럽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 그러니까 마차도 타고 다니고 막 그러잖아. 근데 우리나라가 많이 쫓아왔잖아요, 일본보다. 음. 지금 국가 신용 등급 우리나라가 두 등급 위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진정한 아시아가 뭔지를 예, 보여주겠다 이거지. 맞아요. 중국 애들은 거칠고 세련미가 없지. 우리 정도는 돼야지.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우리나라가 어찌됐든 아시아 국가 중에서 가장 민주화된 나라라고 봐야 돼요. 전 세계적으로 아니야. 야, 우리 세계적으로. 아시아, 야, 이건 우리 세계 수준이야. 어디 누가 있어? 음. 촛불 이런 거 있어? 야, 미국도 해봐. 걔네 막 슈퍼 털어. 아직도. 흑인 애들은 안 돼, 걔네. 그러니까 유일하게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을 이룩한 나라예요. 우리 세계 최고다, 우리. 그러니까 문화 강국으로서 정치 선진국으로서 그러니까. 경제를 혁신하는 혁신 국가로서 자부심을 가지고요. 아니 이게 진짜 나가야 무서운 게 된다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기획을 해서 나가는 거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무서운데 이 흐름이라는 게 있거든. 야, 기세. 이거 진짜 무서워 기세는. 기세가 있죠. 이거는 정말 막고 싶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기세라는 거. 그거 제가 언제 그런 것도 느꼈냐면 야구 경기였던 것 같은데 신인 투수가 이제 노장 투수하고 유명한 투수하고 붙는 거야. 근데 이 볼 끝이 분명히 노장 투수는 그 우리가 봤을 때 더 팬클럽이 많거든. 근데 신인 투수를 못 이기겠더라고. 그 기세라는 게 느껴지는 거야. 그렇지. 안 돼. 게임할 때 뭐 2002년 같은데 그렇지 기세지. 한 번 그렇게 되니까 뭐 이탈리아 꺾고 그러니까 꺾고 기세지. 그 기세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게 그 이성적으로가 아니라 어머 이거 넘어간 것 같은 그런 막 약간 좀 소름 끼치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고. 근데 요새 우리나라의 어떤 행태를 보면 이 기세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 솔직히 BTS 이런 건 나올 수가 없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이런 게. 근데 나와버렸잖아. 나오고 이분은 기생충 같은 거 봐. 국내 내수용인 줄 알았지. 그게 야, 미국에서 그렇게 막 히트 칠 줄 누가 알았냐. 따따따. 그러니까 그런 게 왜 나? 백길 따라 200리. 걔네가 왜 그걸 관심 가져? 이걸 뭐 봉준호 그런 애들 사람들이 천재라서 이걸로 애국심을 발휘한 건 아니잖아. 기세. 큰 그림을 그리고 했다는 그런 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랬을 리는 그런 없겠죠. 애들 혀를 잘라야 돼. 거짓말이야. 기세. 이건 다 기세예요. 그러니까 모든 행위가 나도 모르게 계속 정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지. 잘 될 것 같아요. 야, 구분이 뜬다. 총선 때 어디 보자. 총선 때. 짐 로저스 같은 사람들이 예측한 게 있어요. 앞으로 짐 로저스 누구야? 짐 로저스가 세계 3대 투자자 중에 하나. 네. 워렌 버핏처럼. 네, 워런 버핏, 뭐 조지 소로스, 뭐 이런 사람들 세계 3대 투자자 중에 하나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계속 친한파적인 언행들을 많이 해요. 빨리 초대. 김재동에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 전에. 네. 아니 우리의 로비를 보여주자고. 우리 로비. 예측을 한 우리 게 유흥이 얼마나 죽이는데. 이 사람이 최근에 예측한 게 뭐냐면 일본은 미안한데 앞으로 30년 내에 엑소더스가 있을 거다. 범죄 도시, 범죄 국가, 모든 사람이 아비고야
살 수 없는 나라. 음. 범죄율이 치솟고. 일본이? 일본. 일본 애들은 그럴 만한 그게 없는데. 애들 질서.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고. 그래서. 그다음에 지상 천재지변도 많고. 그렇지. 그게 경제 걔네는 시스템이 그게 좀 경제 문제지. 시스템이 무너질 거다. 왜냐하면 부채가 지금 너무 많고 경제 정책 완전 붕괴됐다. 그렇지. 한국 북한 문 열린다. 자기가 10년 안에 자기의 모든 재산을 한국에 몰빵하고 싶다. 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지역이 될 거다. 한반도는 투자자들한테는 앞으로 10년 내에. 그래서 자기는 북한과의 관계를 생각을 해서 북한이 열릴 것을 가정을 해서 기미가 보이면 투자할 거다. 자기 전 재산을.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만 조금 우리나라 스스로를 좀 작게 보지. 좀 모르는 게 있어. 우리 스스로. 우리 스스로 너무 겸손해서 그런 게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강력한 나라로 가는 지금 길목에 서 있어요. 대단해요. 네. 그리고 앞 시간에 일부에서도 얘기했지만 지소미아 등등 뭐 이런 일들이 잘 작동이 돼서 북한과의 관계들이 또 지렛대 역할을 해가지고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지소미아를 좀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아직은 뭐 베일에 쌓여 있지만 금강산 한번 해봅시다. 금강산만 한번 열어보자. 예. 금강산을 해주라 좀. 예. 진짜. 그리고 뭐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은 자꾸 뭐 되풀이된 얘기입니다만 미국 여론을 환기시킬 수 있는 친한 싱크탱크들을 몇 개 만들어 가지고 우리 쪽에 유리한 여론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일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다음에 당장 숙제는 총선 국내 문제. 그러니까 지금 기세를 잘 모아서 정말 제대로 된 나라다운 나라를 그러니까 만들 수 있게. 이 모든 얘기들이 결국에는 뭐 미드웨이고 뭐고 간에 다 모여서 총선이야. 총선이야. 총선이 정말 제대로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의외로 많이 보내서 정말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내년부터 또 다시 시작되기를 한번 응원해 봅니다. 예, 재밌네요. 얘기해 보니까 또 재밌다, 야. 예. 연결이 되죠, 또. 뭐 연결이 우리끼리는 되는 것 같은데 들으시는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연결돼요. 예, 연결 된다고 자꾸 믿어. 다 믿으면서 오는 거야. 의심하지 말고 믿어. 됐어. 예. 오늘 그럼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시죠. 뭐 끝으로 할 말 따로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 예. 네. 다음 주에 한번 지소미아 관련돼 가지고 아마 기사 릴리즈 계속 될 거니까 한번 또 지켜보시고 좋은 소식 좀 기대해 보시죠. 그러시죠. 그리고 황교안 선생님은 해줬으니까 뭐 사퇴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끝까지 계속, 가셔야 돼요. 끝까지 지키고 꼭 믿을 거야. 진짜 나 팬이야 당신을. 거기 있어 그대로.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그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